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세울 때 만약에 5명을 가지고 일렬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A라고 명체를 달고요. B라고 명체를 달고 C라고 명체를 달고 D라고 명체를 달고 E라고 명체를 달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 B, C, D 이 5사람이 일렬로 줄을 설 때 첫 번째 자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자리가 있고 네 번째 자리가 있고 다섯 번째 자리가 있겠죠. 그럼 그 각각의 자리에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E 5사람 중 한 사람이 올 거예요. 누가 올진 모르지만 그러면 그 첫째 자리에 A가 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자리에는 A가 첫 번째 자리에 섰다가 다시 두 번째 자리에 섰다가 이렇게 막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두 번째 자리에 서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섰으면서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는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만? B에서부터 A를 뺀 C, D, E 이렇게 네 사람만 올 수 있겠네. 그건 B가 섰을 때도 마찬가지죠. B가 섰을 때는 A, C, D, E가, C가 있을 때는 A, B, D, E가, D가 첫째 자리에 섰을 때는 A, B, C, E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겠네. 이걸 쭉쭉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각각에 따라서 두 번째 오는 자리는 남은 4명 중 1명이, 세 번째 자리는 남은 3명 중 1명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는 남은 2명 중 1명이,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는 1명이 이렇게 서겠구나. 5명이 한 줄로 서는 방법은 5, 4, 20, 20 곱하기 3, 60, 60 곱하기 2에서 총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렬로 세우는 게 어떤 건지 알겠나요? 이걸 가리켜서 n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의 수, n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 가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살펴봤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와야 돼? 그렇지, n명 중 1명이 섰겠죠. 그럼 그 두 번째 자리에는 n-1명이 서겠네. 1-가지 중에 한 사람이 서겠네요. 그 다음에는 앞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서고났으니까 n에서 2명이 빠진 나머지 수들 중 하나가 오겠네.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곱하기 1 이렇게 될 때까지. 이거를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외우지 못했다고 해서 큰일 나니? 이런 건 지금 상황에서 알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니까 중등 과정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물론 순열이라고 해서 뒤에 가서 배워. 여러분들 고등학생 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없이 무조건 저렇게 생겨 먹은 모양 이런 모양이다라고 의시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만약에 그러한 n명 중에서 n명 중 2명을 뽑았다. n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2명을 뽑아야 되고 그것도 또 일렬로 세워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2명이 뽑혀질 거기 때문에 n명이 있죠. 자릿수 첫 번째 자리에다가 n명 중 1명을 딱 세워. n가지가 오겠지. 맞아요? 그럼 1명이 딱 서고 나면 이제 남은 아이들이 몇 명이야? n-1이죠. 그럼 그 n가지에 따라서 각각의 n-1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명을 뽑아서 다음과 같이 세우는 경우. 만약에 3명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n-2까지 해주면 되죠. 즉 3명이면 하나, 둘, 셋 하나씩 줄여가면서 2명이면 하나씩 줄여가면서 둘, 4명이면 4명이면 그렇지, 곱하기 n-3까지. 됐나요? 자,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번째 내용까지 선생님과 n명 중 3명을 뽑은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가 되냐면 똑같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뭐가 되냐면 이웃하여 누구누구는 이웃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보죠.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 다음에 나, 동생 할까요? 또 5명이네. 이렇게 5명이서 가족 사진을 찍을 겁니다. 뭘 찍는다고? 가족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너무 사랑하시는 사이니까 두 분을 이웃하게 해서 일렬로 세워서 가족 사진을 찍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동생. 아버지, 어머니, 나, 누나, 동생. 이걸 일일이 다 생각하려니까 머릿속이 복잡하죠. 일렬로 세워야 될 때.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내용을 정리하고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이웃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웃해야 되는 그 두 개 이상의 개체를 한 개의 묶음으로 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4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이미 어디서 했지?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가 오실 수 있고 두 번째 자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실 수도 있고 누나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올 수도 있고 동생이 올 수도 있고 4가지 중 한 명이 오게 되면 그 중 하나가 사라졌다면 두 번째 자리에는 아버지 어머니 이웃한 거 하나랑 나 동생 3명 중 1명이 즉 아버지 어머니 그룹 하나와 그 다음에 나나 동생 그 다음 3가지가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여 일렬로 세워라 라고 한다면 이웃해야 되는 그 개체를 한 개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나하나를 일단 일렬로 세워. 됐나요? 아, 그러면 이웃하겠네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돼. 이웃하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도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설 수 있죠. 그지?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설 수 있으니까 요 이웃하는 것 내에서 서로 자리를 바꾼 것 또한 똑같이 이웃은 하는데 원래의 생각했던 것과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즉,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룹으로 묶여져 있던 이 안에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그 그룹 이웃된 것들끼리 서로 다르게 서는 방법의 가지수 2를 곱해서 전체 가지수를 만들어야 되겠더라라는 게 일렬로 세울 때 이웃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즉 묶음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다르게 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풀어야 되겠죠. 물론 그러한 그룹은, 즉 이웃하는 것들은 3명이 이웃할 수도 4명이 이웃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3명이 이웃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까지 3명이 이웃하라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만들어 놓고, 즉 이웃해야 되는 것을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묶음과 나머지 개체들의 한 줄로 일렬로 서는 방법의 가지수를 정한 뒤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서는 방법, 즉 3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생길까? 첫 번째 자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중에서 한 사람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건 뭐야? 3명이 이웃했을 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룹으로 만든 것을 그룹 하나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일렬로 세운 뒤에 그룹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뭘 가지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 수 있는 가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워주면, 일렬로 세우면 알맞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살펴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n명 중 일렬로 세워라 라고 한다면 앞에 맨 첫 번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줄의 자리 순서를 얘기해라 그러면 n명이 그대로 전부 다 선다면 1서부터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n번째 자리까지의 그 자기의 순서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차근차근 1번서부터 n명까지 한 명이 온다면 n가지 경우가 오겠구나 해서 요걸 곱을 통해서 다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은정, 선희, 현지, 경민, 민영 5명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봐요. 몇 명을 뽑는다고요? 4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자리가 몇 자리로 결정되냐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어차피 4명을 뽑을 거기 때문에 자리는 4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은 몇 명이야? 5명이야. 애들은 5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은 5명 중 1명이 오겠죠. 그럼 5명 중 1명이 서게 되면 나머지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즉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되는 사람들은 4사람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는 4명 중 1명이, 그 다음에 3명 중 1명이, 그 다음 2명 중 1명이 자리에 서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곱하게 되면 5, 4, 20, 3, 60, 120까지. 선생님, 그러면 5명 중 5명 전부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나 5명 중 4명을 뽑아 세우는 경우의 수나 똑같네요. 가지수는 똑같죠. 왜냐면 뒤에 남는 사람이 이제 1명밖에 안 남으니까 걔가 서건 말건 상관없이 120까지로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되는데, 단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4명을 뽑아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그 자릿수를 결정해 놓고 앞에 첫 번째 자리서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것, 그것을 주의한다면 몇 명을 뽑아 세우건 아니면 전부를 세우건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자, 이어지는 다음 예제 1-1번 문제를 보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학생을 A, B, C, D라고 표시해보고요. 여학생을 1번, 2번의 명찰을 달아줬다라고 해보죠. 1번, 2번 명찰을 단 여학생 2명이 요거 자릿수랑 헷갈리니까 A라고 하는 명찰과 라지 B라고 하는 이런 명찰을 단 여학생 2명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여학생 2명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웃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 개의 묶음으로 묶은 뒤에 한 사람으로서 그 몫을 생각하자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서만. 그러면 결국 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이웃해서 서는 방법의 가지수는 마치 5명이, 총 6명이지만 5명이 줄을 서는 경우와 같겠구나. 그래서 5명이 줄을 서는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 이웃하는 여학생 2명이 서로 그 위치를 바꿔서 A, B라고 이웃하면서 설 수도 있지만 B, A라고 이웃하면서 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몇 가지?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하는 것은 곱하기 2하니까 240까지. 됐죠? 그래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면 다음같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로 묶고 나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더라 해서 240까지로 찾아주고, 자, 예제 1-2번 가보도록 하죠. A, B, C, D, E, F 6명이 발표 순서를 정할 때 A가 맨 처음, C가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런 경우에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전체는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순서가 있고요. 총 몇 명이니까? 6명이니까 두 번째 순서가 있고 세 번째 순서가 있고 네 번째 순서, 다섯 번째 순서, 여섯 번째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은 뭐냐면 A를 일단 결정하죠. 뭐라고요? A가 맨 처음 왔어요. A 지워. 됐니? 그 다음 C가 맨 마지막에 쓴대요. C를 지워. 세워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세워놓고 생각한다고. A도 세워놓고 C도 세워놓고 맨 처음에 갖다 놓고 맨 마지막에 갖다 놓고 그럼 남는 애들 누구야? B, D, E, F 남죠. 누구 남다고? B, D, E, F가 남아요. 네 명이 네 자리에 가서 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해당하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의 것들을 확인해 준 뒤에 만들어 놓은 뒤에 그 다음서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네 명이 들어가는 건 여기에 몇 명? 네 명 중 한 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네 명 중 한 명이 들어가다면 나머지 요 자리에는 세 명 중 한 명이 들어갈 거고 요 자리에는 두 명 중 한 명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남은 한 명이 들어가겠네. 4, 3, 12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24가지가 생기겠구나. 자,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거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까? 일렬로 세우는 건 이렇게 생각해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특히 이웃하라고 한 것들, 이웃하는 것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는 가지의 수를 주의해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